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조구조학 제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강은 Point Group Used with Molecules로 포인트 그룹을 점군을 찾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3장은 전체 1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2절과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그룹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칭 요소들의 세트를 포인트 그룹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포인트 그룹을 가지고 우리는 분자들의 대칭적인 성질을 클래시파이하는, 분자의 대칭적인 성질을 분류하는 그런 것이 포인트 그룹이 되겠어요. 이 각 포인트 그룹들의 성질을 정리해 놓은 것을 캐릭터 테이블이라고 하고, 캐릭터 테이블은 어펜딕스 12, 부록 12에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계속 참조하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갑니다. 자, 3-2절과 3절은 생략을 하고요. 3-4절 Non-Axial Group CS, CI, C1을 보겠습니다. Non-Axial Group이라는 것은 축이 없는, 대칭 축이 없는 그룹들을 얘기하고, 그 대칭 축이 없는 경우에는 CS와 CI와 C1 포인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칭 축이 없고, 자, 먼저 C1을 보면 가장 단순한 그룹이 C1인데, C1은 2만 있는 거예요. 다른 대칭 요소들은 전부 없고 동등 요소인 2만 존재하는 것이 C1입니다. 그래서 C1, 캐릭터 테이블에서 C1을 보면 대칭 요소가 이 1행에 있는 첫 번째 first operation이죠. 거기에 2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펜딕스 12, 그거를 같이 펴놓고 공부를 하시면 보다 이해를 하는데 용이합니다. 자, 이 C1이 되려면 적어도 4개의 원자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CS는 E와 시그마, 대칭 면만 있는 것을 CS라고 합니다. 요 S는 시메트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 1은 곱하기 1 해서 2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CS, 캐릭터 테이블에서 CS를 찾아보면 CS에는 E와 시그마 H만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는 E하고 I만 있는 거예요. 대칭점, 반전 요소 I만 있는 것을 C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I라고 합니다. 그래서 CI를 보면 E와 I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S와 CI와 C한 분자들에 대한 예를 보면은 C1은 대부분의 거대 분자들이 C1 그룹에 속합니다. 거대 분자로서 복잡해지면 대칭 요소들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오로지 E만 존재하는 그런 분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로핀을 보면 여기는 여기 그 중심의 이 분자들이 상당히 복잡하죠. 또 대칭 요소들을 다른 E를 제외한 대칭 요소들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CS는 다이클로로플로로메테인을 보면 CH4 메테인에서 세 개가 서로 다른 다른 원소들로 치환되어 있는데 Cl과 Cl 두 가지만 같은 경우, 그런 경우 CS가 됩니다. 이 네 개가 다 다르면 C1이 되고, 요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요 H와 H를 가로지르면서 Cl과 Cl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런 시그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대칭면이 있는 그 경우가 CS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NH3에서 두 개가 다르고 두 개는 같고 다른 것이 하나만 있을 때 마찬가지로
N과 H 원자를 반쪽을 내면서 여기 메틀기와 메틀기 사이를 가로지르는 시그마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CS가 되겠습니다. 트로피논의 경우는 이 평면 구조로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3차원 구조를 보면 여기가 요 CO5고 여기 산소고 그 다음에 요 링, 두 개의 링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링과 링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시그마 H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 H가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시그마 H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역시 CS가 됩니다. CI는 반전 요소 I만 있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이 1s2r, 1,2 다이클로로, 1,2 다이플로로 에테인의 경우에 지금 서로 엇갈려 있는 CL과 CR이 엇갈려 있고 F가 엇갈려 있고 H가 서로 반대쪽을 향하는 경우에 지금 CL이 이 대칭 요소를 지나서 반대쪽에 있고 H 대칭 요소 지나면 반대쪽에 있고 F 대칭 요소 지나면 반대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대칭점 I만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CI가 되겠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을 관점에서 보면 M 반대쪽에 있고 XX 반대쪽으로 있고 LL 반대쪽으로 있고 또 EL도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있고 X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있죠. 그래서 여기 공간이지만 여기에 반전 요소 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C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CN과 SN인데, 지금, 사이클릭 그룹으로, 사이클릭 그룹은 이와 같이 축만 있는 거예요. 회전축만 있는 경우, 한 개의 회전축만 있는 경우, 즉, 동등요소는 모든 경우에 다 있으니까, 앞으로는 동등요소에 대해서는 굳이 말 안 하고, 동등요소 이외의 그런 대칭 요소들만은 말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서로 커뮤트, 교환 가능하고, 이 CN은 단순한 로테이션으로 계속 N번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리피티드 로테이션이 CN이죠. 반면에 SN은 회용축, 임프로퍼 로테이션에 따라서 리피티드 되는 반복되는 그런 회전이 SN이에요. 자, 먼저 CN의 경우, C4의 경우를 보면 요 위에 있는 원소들을 관점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원자들의 관점은 4번 회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4번 회전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서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서로 겹치지 않는 즉 요 원의 반지름하고 요 원의 반지름 즉 요 본드의 결합 길이하고 요 본드의 결합 길이가 서로 다르면 오로지 회전축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C4 축이 있습니다. C4 축 하나만 있죠. 그래서 C4 축이 있으면 캐릭터 테이블에서 C4를 찾아보면 2와 2개의 C4와 C2가 있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C2는 C4 오퍼레이션을 해보면 C4와는 고유한 C4 오퍼레이션이고 C4,2는 서로 약분되면 C2 오퍼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C2가 되겠고 그 다음에 C4,3도 고유한 C4 오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4번 돌리면 C4,4는 2죠. 그래서 2와 2개의 C4, 즉 C4,1과 C4,3 그 다음에 하나의 C2, 즉 C4,2가 대칭 요소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4의 경우를 보면 S4는 이 C4인 경우와 달리 위에 있는 반지름하고 위에 위치하는 그런 요소들의 원자들의 반지름하고 아래에 있는 원자들의 반지름이 같을 경우에 S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4 요거 서로 다르지만 반 돌리면 이쪽으로 와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있게 되죠. 이 경우도
4분의 1 돌리면 그 아래쪽에 이게 있게 되죠. 위와 같이 대열되어 있는 것은 S4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S4 축이 되고, 그래서 S4를 찾아보면 2와 2개의 S4와 C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S4 오퍼레이션을 해보면 S4-1은 S4의 고유한 오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S4-2는 뭐와 똑같냐면 C2와 같게 되고, 그 다음에 S4-3 역시 S4의 고유한 오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S4-4는 2가 되죠. 그래서 요게 S4-4가 2이고, S4는 고유한 S4는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S4-1이고 다른 하나는 S4-3고 그 다음에 C2는 S4-2가 C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SN을 보겠습니다. SN이 되려면 그 n이 even 오더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오드 SN은 뭘 항상 갖고 있어야 하냐면 시그마 H와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NN은 즉 시그마 SNN이 즉 시그마 N이 됩니다. 그래서 S2는 CI와 같기 때문에 S2와는 I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CN과 SN의 분자들의 예를 보면 C2는 자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우리 1장의 연습 문제 중에 있었던 것이죠. 이거 지금 이게 앞으로 나오고 이게 뒤로 들어간 거라고 보면 여기 점선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까맣게가지고 마치 양쪽 두 개가 다 앞으로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요 수소가 앞으로 나왔다면 요 수가 뒤로 향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구조를 보면 하나는 앞으로 나오고 하나는 뒤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C2축이 있습니다. C2축을 돌리면 이게 앞에 나왔던 것이 뒤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과산화수소는 C2 전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 1s2s12 다이메틸 사이클로프로페인 이쪽 거 요게 앞으로 나왔고 메틸기 하나가 앞으로 나왔고 메틸기 하나는 뒤로 향한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가운데 삼각 트라이앵글이 있고 하나는 앞으로 나왔고 메틸기 앞으로 나왔고 요거는 뒤로 향한 거예요. 요게 수소 앞으로 나와 있는 수소고 요 메틸기는 뒤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C2축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C2 전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그마도 없고 SN도 없고 I도 없는 경우. 자, 문제 3.1을 보겠습니다. Problem 3.1 Check the assignment of the chiral centers made in the caption to figure 3.9가 옳은 거를 보여라. 자, chiral center는 어떤 원자에 거기에 있는 4개가 서로 다 다른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에는 수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대한 작용기가 붙어 있고 요 탄소에 그 다음에 요쪽에 요런 형태의 탄소들로 이루어진 그런 작용기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대한 또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수소 2그룹 해서 4개가 서로 다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키랄 센터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 관점에서부터 요 탄소의 관점에서 봐도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이 작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랄 센터가 됩니다. C3 전분을 보겠습니다. C3축 하나만 있는 경우, E와 C3축 하나만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C3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로 이쪽은 뒤로 하고 여기 앞으로 나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평면이 다 같은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나오고 뒤로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C3 쭉 하나만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C3군에 속하죠. 자, 이 경우에는 1357 테트라 메틸 사이클 옥타 테트라엔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조로 보면 마치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 C4축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3차원 구조를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다면 이건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올라와 있고 이거 내려가 있고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쪽에 2개, 내려와 있는 쪽에 2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축의 관점에서 보면 4분의 1을 돌린 다음에 C4 회전을 하면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요쪽 게 있죠. 요것들 밑에 이쪽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가 S4축이 됩니다. 그리고 S4축 하나만 있죠. 다른 대칭 요소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군이 S4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보면 이 경우에 요거 CLC의 위로 올라와 있는 거, 요거 평면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더블본도 위쪽에 나와 있고, 요 더블본도 서로 아래쪽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S4축이 됩니다. 그래서 S4 그룹에 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Axial Group Containing Mirror Plane. 즉, 축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거울면도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전군이 CNH와 CNV가 됩니다. 그래서 CNH와 CNV는 CNV라는 것은 CN축 하나하고 시그마 V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마 V는 몇 개가 있느냐면 이 CN축이기 때문에 N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CNV라는 것은, 즉 CNV라는 것은 요렇게 잘라서 보면 CN축이 있고 요렇게 잘라서 보면 N개의 V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CNH는 CN축하고 뭐가 있느냐면 시그마 H가 있는 거예요. 시그마 V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CN축하고 시그마 H가 있으면 그것을 CNH 전군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4V를 보면 C4V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C4축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C4축이 있고 또 아래쪽에 서로 겹치면서 또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C4축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C4하고 다른 점은 여기에 이렇게 시그마 V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시그마 V가 있어요. 그러면 C4축이 있고 시그마 V가 있으면 이게 몇 개 있냐 여러분들이 굳이 4개를 다 찾을 필요 없고 시그마 V가 있다 그러면 이건 C4V구나 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스태거드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C4축이 있죠. 이렇게 C4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V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C4V구나 하고 캐릭터 테이블에 가서 C4V를 보면 C4V의 대칭 요소는 E, 2개의 C4, C2, 2개의 시그마 V, 2개의 시그마 D가 있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그마 D는 시그마 D는 이 사이를 가로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마 V 2개하고 시그마 D 2개가 있다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 시그마 D는 시그마 V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D에서 전체 시그마가, 버티컬한 시그마가 4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2개는 순수한 시그마 V이고 2개는 시그마 D 성질을 갖는 그러한 시그마 V다 하는 것을 캐릭터 테이블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C3V입니다. C3V는 그러면 이것을 읽어보면 C3축이 있고 세 개의 시그마 V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C3축이고 시그마 V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C3V 전분에 속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전분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테이블에 가서 C3V를 찾아보면 2와 2개의 C3와 3개의 시그마 V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3는 2개의 C3, C31, C32가 있다는 얘기죠. 자, C4H. C4H는 이제 여기 보면 C4축과 시그마 H, 시그마 H가 있다는 뜻이죠. 이건 4개의 시그마 H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그마 H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4개의 시그마 V도 있을 테고. 자, 그래서 보면 이 경우를 보면 C4축이 이렇게 있고 이 C4축을 수직으로 나누는 시그마 H가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C4H에 속하고 시그마 V는 굳이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C4H에 속하고 C4H는 요소가 2, 2개의 C4, C2I, 2개의 S4, 시그마 H 이런 대칭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42는 여기서 C42는 C2가 되기 때문에 이 C2는 C42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S4는 C4 한 다음에 시그마 H 하면 그게 S4가 되죠. 그래서 이 S4는 시그마 H C4구나. 그 다음에 C4가 2개 있으니까, 요 C4가 2개 있으니까 S4도 2개가 있겠죠. 그리고 S21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거는 I와 동등한 거니까 여기에 I는 S21 한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 다음에 C3H를 보겠습니다. C3H. 자,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C3축이 있죠. 요 까만 거 3개, 하얀 거 3개. 그 다음에 위아래로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C3축을 수직하는 시그마 H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C3H 전분에 속하겠구나. 전분을 찾았으니까 캐릭터 테이블에서 대칭 요소들을 보면 이 2개의 C3, 시그마 H, 2개의 S3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C3 시그마 H 한 것이 S3죠. 자, 몇 개의 또 예를 보겠습니다. CNH와 CNV에 해당되는 자, C2V의 예를 보면 자, 우레아 이런 구조고 여기에 C2축이 있죠. 이렇게 가로지른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산소 그 다음에 본드 NH2, NH2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뭐가 있겠어요? 시그마 V가 있죠. 따라서 C2와 시그마 V가 있으니까 이건 C2V 전군이 되겠어요. 자, furan의 경우도 이렇게 C2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링그를 싹 반으로 나누는 그런 시그마 V도 있고 요 축을 포함한 그런 시그마 V도 또 있죠. 그래서 C2하고 시그마 V가 있으니까 이거는 C2V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C3V. 자, C3V는 요거 C3 클로로폼, 여기 C3축이 있죠. 이렇게 C3축이 있고, 그 다음에 HCl을 포함하면서 요 원자들을 반쪽으로 싹 가르면서 Cl과 Cl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시그마 V가 있죠. 그러므로 C3와 시그마 V가 있으니까 이거는 C3V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111 트라이클로로에테인. 자, 위에 클로린이 3개, 밑에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C3축이 있고, 그 다음에 CL을 반쪽으로 나누고, 요 H와 H 중간으로 지나가면서, 위에서는 CL과 CL 사이로 지나가고, 아래에서는 H를 반쪽으로 나누는 그런 시그마 V가 있죠.
그래서 저것도 C3V가 되겠습니다. 자, C2H 분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C2H E12-diphenylethanes. 자, 요런 분자들, 페니기가 2개, 에텐에 페니기가 2개 지원되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보면, 요거를 3차원 구조로 보면, 여기를 지나가는 것, 요렇게 C2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분자들을 반쪽으로 나누는 시그마 H가 있어요. 그래서 C2와 시그마 H가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까 C2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DN, DND, DNH. 자, 요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CN축이 있고 주축으로 CN이 있고 이 주축에 수직하는 C2축, N개의 C2축이 있는 그룹들이 D에 속합니다. 더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이 더블로 있다. 그래서 주축과 주축에 수직하는 C2축이 있는 경우에 D들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시그마가 있으면, 시그마 V가 있으면 DND, 시그마 H가 있으면 DNH가 되겠어요. 그리고 시그마들이 없고 주축에 수직하는 C2축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DN입니다. 자, 그럼 D4를 보면 D4 축이 있는데 이게 C4축이 있고 이렇게 C4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C4축에 수직하는 C2축이 있으면 요런 것이 C2축인데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 C2축이 되죠. 이쪽 것들 옮기면 요거는 요거에 겹치고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 옮기면 요쪽에 겹치고 또 여기에 있는 거 옮기면 얘가 이쪽에 있는 그 위아래를 보면 요쪽에 겹치고 이렇게 C2축이 있죠. 그 다음에 서로 얘들이 약간 이것들이 요 자리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만 비틀려 있기 때문에 시그마 V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V도 없고 그 다음에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거 거울면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것의 아래쪽엔 여기가 되죠.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그마 H도 없어요. 그래서 C4축과 수직하는 C2축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D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4를 찾아보면 이와 같은 대칭 요소들이 있고 그 대칭 요소들 중에서 C2는 C42에 해당되는 것이 C2입니다. DND는 D만으로 보면 주축과 거기에 수직하는 C2가 있고 그 다음에 이 ND는 시그마 D를 약한 거예요. N개의 시그마 D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DN 그룹 플러스 시그마 X가 있거든요. 어디에 이 시그마는 C2축 사이를 가로지르는 시그마이죠. 즉 시그마 D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인트 그룹 물론 in staggered conformation 양쪽 끝이 분자의 양쪽 끝이 이퀴벌런트한 그런 경우가 DND가 됩니다. 자, D4D를 가지고 보면 지금 분자의 양쪽 끝이 요 까만 거 4개하고 요 까만 거 4개가 위아래가 서로 동등한 이쪽 끝하고 이쪽 끝 이 분자 통째로 봤을 때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 위쪽 끝하고 아래쪽 끝 머리와 꼬리가 같은 경우가 D4D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경우에 보면 여기 C4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하는 C2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D가 있죠.
이렇게 가로지르고 요런 거울면, 요런 거울면에서 시그마 D들이 이렇게 쭉 4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C2가 C4가 있고 수직하는 C2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수직 거울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구는 D4D가 됩니다. 그래서 D4D의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대칭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대칭 요소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캐릭터 테이블로부터 이런 대칭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3D 보겠습니다. 자, 역시 위아래 서로 동등한 것이 있고 D3D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C3축이 있죠. 이쪽에서 뉴먼 프로젝션에서 보면 여기에 C3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C2축이 있죠. 요 C2축, 즉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 즉 H1과 H4 사이로 이렇게 가는 C2축이 있죠. 그런 C2축이 3개 있을 테고 3개 다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울면이 있죠. 요런 거울면. 요렇게 지나가는. H1, 그 다음에 중심 H6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울면이 있죠. 그러므로 주축은 C3이고, 그 다음에 C2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D3가 됐죠. 거기에다 시그마가 있으니까 D3D 하는 정근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 D3D를 찾으면 캐릭터 테이블에서 대칭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H를 보겠습니다. DNH는 D는 뭐예요? D는 주축이 있고 거기에 수직하는 C2가 있고 그 다음에 H는 어디에서 왔어? 시그마 H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시그마 H가 있다. 자, D4H의 경우를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경우에 C4가 있고, 그 다음에 C2, 수직하는 C2를 찾았더니 C2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H가 있어요. 시그마 D가 있느냐 없느냐는 신경 쓸 거 없이 시그마 H가 있으면 이거는 C4, C2, 시그마 H 해서 D4H 전분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4H 전분 캐릭터 탭에서 D4H를 찾아오는 이러한 대칭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H하고 C2 프라임한 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시그마 V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차례차례 보면 자, 앞에서 이 구조의 구조물을, 이 구조를 갖는 분자를, 이러한 구조를 갖는 분자를 C2 하면 위쪽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1, 2, 3, 4가 아래로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내려갈 테고, 녀석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던 것 5, 6, 7, 8이 5, 6, 7, 8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5, 6, 7, 8로 배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시그마 H 하면 이렇게 이제 시그마 H 했으니까 이 위에 것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것들이 위로 올라가겠죠. 시그마 H 하면 1, 2, 3, 4 이렇게 올라가고 5, 6, 7, 8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한 것은 이 구조에서 다시 시그마 V가 이거인데 이거라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시그마 V 오퍼레이션 하면 요 26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26은 이렇게 배열이 될 테고 요것도 1, 5, 7, 3은 시그마 V 하면 그대로 있을 테고 4, 8은 또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C2 프라임 한 다음에 시그마 H 한 구조고 구조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되는데 그거는 마치 뭘 한 것과 똑같으냐면 시그마 V 오퍼레이션을 한 번 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2' 시그마 H는 DNH에서 DNH 전분에서 C2'하고 NH, 시그마 H 하면 그거는 시그마 V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DN, DND, DNH에 대한 예들을 좀 보겠습니다. D2D의 경우, 자, 이건 프로파 1, 2 다이엔인데, 지난번에, 그래서 분자식으로는 C3HA시고요. 이거는 지난번 앞에서 봤던 이 더블 본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 요런 경우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여기에 탄소가 3개 배열되어 있느냐, 2개 배열되어 있느냐, 4개짜리, 5개짜리, 그리고 이중결합으로 들어서는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에텐의 경우에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즉 프로파 1, 2 다이엔도 우리 육각형 안에 집어넣으면 이 탄소가 여기에 위치하고 요 수소들과 요 수소들은 서로 엇갈려 있으니까 마치 육각형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수소가 이렇게 요 앞에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꼭지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뒤에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꼭지점 이렇게 위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배열해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요 앞에 사각형의 중심에서 뒷사각형의 중심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C2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서 이 C2축을 조작을 하면, C2 회전하면 이 앞에 사각형에서 수소는 요 자리에 있던 것은 요 자리에 옮겨가고, 요 자리에 있던 것은 요 자리에 옮겨가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쪽 꼭지점에 있던 수소가 이쪽 꼭지점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겨갈 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C2가 있는데, 지금 이 C2에 수직하는 C2는 어떻게 있느냐면, 이와 같이 육면체의 위쪽 사각형에서 위쪽 면에서 아래쪽 면에, 위쪽 면의 중심에서 아래쪽 면의 중심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C2축이 있고, 이 C2축은 이 C2축에 수직하지. 그래서 이 C2 조작을 하면 여기에 있던 H가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윗면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아랫면의 관점에서 보면 이쪽 H, 아랫면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C2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앞면의 중심에서 뒷면의 중심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C2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요 C2도 이 C2에 수직합니다. 그리고 이 C2 조작을 하면 이번에는 이 앞면의 관점과 뒷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앞면에 있는 요 H가 이쪽으로 자리 옮김을 하고, 뒷면에 있는 요 H들이 또 요 H가 이쪽 H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C2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2가 있고, 3개 중에 아무거나 중심축으로 잡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하는 또 C2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2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면에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래서 요 H와 H를 반으로 가르면서, 그 다음에 요 탄소들도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수소의 중간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거울면이 있어요. 이렇게 시그마 D가 있어요.
시그마 D가 여기서 쳐다본,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거로 보면 이러한 시그마 D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그마 D가. 그래서 시그마 D가 있기 때문에 C2가 있고, 수직하는 C2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D가 있으니까 D2D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C2 프라임들이 있고, 여기가 C2이면 C2 프라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D가 2개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D2D가 있으니까 요소들은 캐릭터 테이블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쪽에서 쳐다보면 D2D는 이러한 C2가 있고, 이 길이가 얼마나 기냐는 상관이 없어요. 이중결합으로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축이 C2이면서 S4인 그런 축이겠죠. S4면 반 돌려서 거울면 갖다 대면 이렇게 되니까, 반대쪽에 있으니까. 자, D5D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봤던 거죠. 페로센. 앞장에서 봤던 것이고, 페로센,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C5 축이 있고, 이런 C5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거울면도 있죠. 이렇게 가는 C2 축도 있고, 이렇게 수직한 C2 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울면이 있었죠. 그래서 D5가 되죠. 이러한 거울면들. 그래서 C2 축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하면, 이쪽 거 뒤로, 그 다음에 이쪽 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쪽 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쪽 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들도 요거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 D 하면, 시그마 D를 하면, 요 시그마 D는 C2와 C2 축 사이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 D 주자면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가고, 요거는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그마 D도 있으니까 D5D가 된다. 그리고 대칭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2H를 보겠습니다. D2H, 에텐인데 서로 이클립스 된 에텐 경우에 이렇게 C2 축이 있죠. C2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하는, 이 C2에 수직하는 또 C2 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하는 C2가 있으니까 주축이 C2이면서 수직하는 C2가 있으니까 D2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울면이 있는데 이 거울면은 이 축에 호리즌탈한 거울면이니까 그거는 이제 D2H가 된다. D4H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트랜스 코발트 NH34 Cl2 플러스 차기온 트랜스인 경우에 자 이렇게 C4가 있고 트랜스니까 ClCl이 반대쪽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C4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C4에 수직하는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거울면은 C4축의 호리즌탈한 거울면이죠. 그러니까 D4에다가 호리즌탈 거울이 있으니까 D4H가 된 점구는 D4H다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는 D4H에 대한 대칭 요소들은 캐릭터 테이블에서 찾아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에 스페셜 그룹 for C 무한대 V하고 D 무한대 H 그룹에 속하는 스페셜 선형 분자들을 보자. 자, 선형 분자들은 C 무한대 V가 되거나 또는 D 무한대 H가 됩니다. 첫 번째로 C 무한대 V를 보면 C 무한대 V는 양쪽 끝이 분자의 두 개의 끝이 서로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CO, NO, HF, HCl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HCl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C 직선 분자이기 때문에 C 무한대 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양쪽 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그마 h는 있을 수 없고 시그마 v가 있죠. 그게 몇 개나 있냐면 무한대개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양쪽 끝이 다르면 이렇게 까맣고 하얗고 서로 다르면 이러한 축이 있는데 이 축은 아무리 미세하게 돌려도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축이 C 무한대축입니다. C 무한대축이고 이 거울도 이 축을 주축을 포함하는 그런 거울도 시그마 V가 될 텐데 이 시그마 V도 매 각도마다 다 존재하죠. 그래서 무한대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 무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또 무한대개니까 전부는 C 무한대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무한대 V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C 무한대 파이. 그래서 이건 각도로 의미하고 이게 무수하게 많은 각도가 있으니까 점점점 해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V가 또 무한대게 있다. D 무한대 H는 직선 분자인데 양쪽 끝이 똑같은 경우, 이퀴벌런트한 경우가 D 무한대 H가 됩니다. 그래서 O2, Cl2, N2, C2H2, CO2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C 무한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쪽 끝이 똑같기 때문에 시그마 H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양쪽 끝이 똑같은 경우는 이 두 원자를 빼고 가는 시그마 H가 있고 시그마 C 무한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끝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에 수직하는 시그마 H가 있죠. 직선 분자의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그 다음에 C2가 이렇게 수직하는 C2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H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 분자의 경우에는 양쪽 끝이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양쪽 끝이 같으면 D 무한대 H, 양쪽 끝이 다르면 C 무한대 V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D 무한대 H가 되니까 D 무한대 H 캐릭터 테이블을 찾으면 2가 있고 무한대인 축이 있고 그것이 두 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 시그마 V가 있고 I가 있고 S가 있고 또 무한대 C2가 있다 하는 그런 대칭 요소에 있음을 캐릭터 테이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빅 그룹수 테트라헤드랄하고 옥타헤드랄. 테트라헤드랄 분자는 CH4라든가 니켈에 CO가 4개 붙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테트라헤드, 즉 사면체 분자입니다. 사면체 분자는 이와 같이 사면체, 보면 면이 4개이죠. 정사면체 분자인 거.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서 사면체구나 그러면 테트라헤드랄이다 하고 TD다 하고 여러분들이 전부는 찾으면 돼요. TD는 테트라헤드랄의 약자입니다. TD로 가면 8개의 C3가 있고 3개의 C2가 있고 6개의 S4가 있고 6개의 시그마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일일이 눈으로 찾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면체구나 그러면 TD 가면 대칭 요소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G3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S4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는 것을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시그마 D는 어떻게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테트라헤드랄 사면체하고, 큐브, 육각형하고, 옥타헤드론과의 관계를 보면, 자, 이게 육각형이죠. 육각형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요거를 깎아내면, 요렇게 깎아내면 그게 사면체가 되죠. 요런 식으로 깎아내서 남는 것이 사면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깎아내면 그게 팔면체가 되는 거예요. 이 육각형에서
육각형 중에서 깎아내기를 어떻게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대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깎은 경우하고 축을 중심으로서 XYZ 축을 중심으로서 요거를 한 번 더 깎아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팔면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옥타헤드랄 팔면체 분자는 지금 니켈에 H2O 리간드가 6개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옥타헤드랄이고, 옥타헤드랄은 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요 평면에 4개 위아래 꼭지점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옥타헤드랄이죠. 옥타헤드랄은 그래서 팔면체 눈으로 확인해서 팔면체이면 옥타헤드랄 하고 찾아서 보면 그 대칭 요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볼 수 있고, 이 대칭 요소들이 어떤 대칭 요소들인지 하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그러한 것들을 그 포인트 그룹 전군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찾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3-10절의 Assigning Point Group to Molecule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의 교재에 그림 3.29를 같이 보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으로 딱 봐서 사면체이냐, 테트라헤드랄이냐, 팔면체, 옥타헤드랄이냐 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사면체이면 TD, 팔면체이면 OH가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면체나 팔면체다, yes 하면 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면체이면 TD, 팔면체이면 옥타헤드랄의 전분을 어사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이런 사면체, 팔면체 이런 그런 그룹이 아니야. 그러면 no이면 이제 CN 축이 있느냐 하고 찾아봅니다. 축 n이 1보다 큰 축이 있느냐 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축이 없으면 이번에는 거울면이 있느냐 하고 찾아보고, 거울면이 있으면 그러면 CS 전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울면도 없어. 그러면 이번에는 대칭점 I, 반전 중심 I가 있느냐 하고 찾아봅니다. I가 있으면 이제 CI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I도 없어. I도 없으면 이번에는 C1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없고 이제 2만 남는 게 되니까 그거는 C1 그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N축이 있어. CN축이 있으면 이번엔 그보다 하이 오도의 축이 있는가를 한번 봅니다. 하이한 오도의 축이 있을 수 있으면 yes가 되면 이번에는 다른 대칭 축들이 더 있는가, 다른 대칭 요소가 있는가를 보고, I는 예외이고 I를 제외한 다른 대칭 시그마나 또는 C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고, 그게 없으면 뭐가 되냐면 S 그룹이 돼서 S인데 요 N축에 2배가 되어야 되니까 S2N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칭 요소가 있어. 그리고 또 여기서 봤을 때 하이어 오도한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이제 축이 있고 다른 대칭 요소 있는데 SN은 아니야. 그러면 이번엔 이 축에 수직하는 C2가 있는가를 찾아봅니다. C2가 있으면 이제 D 그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C2가 있으면 D 그룹으로 가는 거고, C2가 없으면 이제 시그마 H가 있는가 하고 봅니다. 시그마 H가 있으면 이거는 CN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H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시그마 V가 있는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시그마 V가 있으면 이거는 CNV 그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그마 V도 없어.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C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하는 C2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C2가 있어. C2가 있으면 이번엔 D그룹으로 가는 거고, D그룹 중에서 이제 먼저 또다시 시그마 H를 먼저 확인해 봐요. 시그마 H가 있느냐 하고 보고, 시그마 H가 있으면 DNH가 되는 것이고, 시그마 H가 없으면 이번엔 또 시그마 V. 즉, 여기서는 시그마 D가 되겠죠. D그룹이니까. 그래서 시그마 D가 있는 거죠. 버티컬한 시그마가 있는가, 버티컬 플레인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버티컬 플레인이 있으면 DND가 되고, 버티컬 플레인이 없으면 DN이 됩니다. 이렇게 차례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봅시다. 사이클로헥세인의 컨포메이션, 체어 사이클로헥세인. 여러분들 그 일장 문제를 풀면서 많이 틀리고 또 찾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체어폼의 경우, 자, 사이클로헥세인은 육각 구조이고,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지죠. 체어폼. 그리고 3차원 구조로 나타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러한 구조가 되죠. 자, 이 3차원 구조와 요것과 요거를 같이 보면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요 중심, 이 링의 중심, 요 링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게 위아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지그재그를 하는 것이 이게 체어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C3 축이 있습니다. 이 C3 축에 따라서 한 번 돌리면 이것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로 오게 되죠. 이쪽 것이 올라온 것이고 이쪽 것이 내려온 것이라면 올라온 것은 올라온 쪽으로, 내려온 것은 내려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C3 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B번을 보면 이렇게 이쪽 본드에서 이쪽 본드로 가는 이러한 C2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2 축 조작을 하면 이렇게 올라온 쪽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요거는 이쪽으로 가고, 요것도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C2가 있습니다. 이렇게 C2가 있답니다. 이 C3에 수직하는 C2가 있어요. C2가 있어서 이 C2에 조작을 하면 이 녀석들은 이쪽으로 가고, 요 녀석은 여기로, 요 녀석은 여기로 온다는 얘기예요. 수직하는 C2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그마 H가 있는가를 봐야 되죠. 이거는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시그마 H는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요거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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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C2가, 시그마가 있습니다. 즉, 이쪽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요 탄소를 반으로 나누고, 요 탄소 사이로 지나가고, 요 탄소 사이로 지나가고, 요 탄소를 반으로 나누는 그런 거울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거울면은 시그마 D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축이 C3이고, 수직하는 C2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D가 있기 때문에 전부는 D3D가 됩니다. 전부는 D3D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트폼의 사이클로헥세인을 보면 보트폼은 이런 구조가 보트폼이죠. 이쪽 두 개가 위로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C2 축이 있습니다. C2 축을 돌리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죠. C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하는 C2는 없죠. 그러면 C 계열로 갔고, 그 다음에 거울면을 찾아봤더니 요거 가운데 이렇게 자르는 이러한 시그마 D가 있죠. 시그마 V가 있죠. 그러므로 얘는 C2V 전분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예로 6 코오디네이트 메탈 컴플렉스예요. 6개의 코오디네이트가 있는 리간드가 있는 금속 착물. 예를 들면 NiNH2 6하고 6 플러스하고 CuH2 6 플러스라고 해서 이거 분자식으로만 보면 똑같은 것 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구조를 보면 니켈이 금속이온인 경우 하고 니켈이 금속이온인 경우를 보면 이 니켈부터 H2O까지 요 리간드까지 거리가 2.07 옹스트롬이고 이것도 2.07 옹스트롬으로 이 6개 위아래로 있는 것과 옆으로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결합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팔면체예요. 그래서 옥타헤드럴입니다. 반면에 구리 금속이온인 경우에는 위아래로 있는 것은 2.38로 2.38 옹스트롬이고 옆 사각형의 배열한 것들은 그 결합 길이가 1.95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팔면태가 되질 않죠. 그래서 위아래로 뾰족한 사각 쌍뿔 형적.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러한 C4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4축에 수직하는 C2축들이 있죠. 이렇게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거울면 이렇게 시그마 H가 있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C4에 수직하는 시그마 H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C4, C2가 있으니까 D4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H가 있으니까 D4H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장 포인트 그룹스 위드 몰레큘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교재 3.8 셀프 테스트 퀘스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